지난 1986년 소형차 엑셀로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현대 자동차 그룹. 동급 차종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첫 해 16만 8천여 대를 판매하고 미국 시장 진출 4년 만인 1990년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 산하 브랜드 제니시스, 현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127만 5,223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31년 만에 연간 1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한 해 동안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로 미국 시장 진출 32년 차를 맞고 있는 현대 자동차 그룹.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순위 중 5위, 미국 시장에서는 7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던 한국 자동차들의 판매가 약간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를 출범하고 현대와 기아 등 대중적인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에 왜 이런 변화가 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시사한타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일궈낸 한국산 자동차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스튜디오에 이유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자동차 시장, 판매 시장에서 봤을 때 한국 브랜드 차가 지금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판매가 약간 주춤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감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브랜드가 모두 판매 감소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판매된 차량 대수는 127만 5,223대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바로 한 해 전이지요. 2016년에 집계된 142만 2,603대에 비해서 14만 7,380대, 그러니까 10.4%가량 감소세를 나타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판매된 대수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사이에 10%가 넘는 감소세를 나타냈군요. 그럼 생각보다 많은 수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판매량 감소가 미국 이런 자동차 시장 내에 전반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제 한국산 이제 브랜드 내 이제 문제일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시장 전체가 좀 다소 좀 위축이 된 분위기였는데요.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인 총 1.8%의 판매량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7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이뤘던 것과 달리 반대되는 형상이거든요. 정점을 찍었다가 살짝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들은 미국 자동차 시장 자체가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제네럴 모터스 같이 제일 많이 판매되는 브랜드일지라도 네. 지난해 1.3% 감소율을 나타냈고요. 2위를 기록하는 포드 같은 경우에도 1.1%,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8.2%,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0.6%의 판매 감소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주춤해졌군요. 그럼 전통적으로 제일 큰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줄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다는 것은 자동차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들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1998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번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평균 차량을 보유하던 이제 그 연수가 8.8년이었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평균 11.6년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많이 상태입니다. 증가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차량의 내구성이 좋아졌고 그만큼 고장 날 일이 없다. 그렇죠. 오래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동차를 바꾸지 않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또한 이제 딜러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 좋은 중고차들의 물량도 상당한데요. 보통 이제 리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36개월 동안 차량이 나갔다가 돌아온 차들이 다시 되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태 좋은 중고차가 들어왔을 때 딜러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신차보다 낮기 때문에 중고차들의 유통이 더 원활해진 그런 이제 원인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검증된 차량들, 검증된 중고차의 경우도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차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고차 판매율이 증가하면 신차 판매율이 감소를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차량 판매 감소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중고차 보유량의 증가 그리고 신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고차가 많이 판매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차 판매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제 마땅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또 사실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악재가 자동차 그 판매 시장을 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그런 건데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거 이제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타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굳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야 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우버나 리프트를 사용하면서 내가 비싼 돈을 주면서 보험료를 내가면서 차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동차 산업 그에 관련되신 분들의 말로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 에드먼드닷컴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차량 판매가 올해 역시 주춤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독일의 그 센터 포 오토모티브 역시 높은 할인율과 낮은 이자율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그동안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미국 자동차 시장은 올해 미국 경기가 2.5%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1.5%가량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판매 시장이 점점 축소된다고 이야기로 풀이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차 브랜드는 점점 위축되고 있고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한국차 저도 가끔 타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제 30여 년 동안에 비해 한국 자동차의 위상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것으로 알고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한국차 브랜드는 높은 실용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으로 그동안 무장을 해왔었는데요. 그렇죠, 저렴하죠. 네, 저렴하고 이제 뭐 경쟁 업체인 도요타나 혼다에 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었고요. 닛산의 주력 모델에 비해서도 좀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신 가격은 낮지만 옵션들이 풍부하고 아무래도 소비자 편의 사양이 발달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양들이 이제 그 현대 그리고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과거에 그 가격적으로 승부를 걸던 시대에서 이제 브랜드 가치를 조금 더 중시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차 브랜드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동시에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옵션의 차별화를 두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현대자동차가 과거에는 그 value for money라고 해서 좀 어포더블한 프라이스 위주로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물론 value for money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소형차 여기 보시는 코나 같은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그 세이프티 피처라든지 여러 가지 컨비니언스 피처 같은 것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단지 가격으로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도 과거에 현대차를 타던 고객이 다시 한번 또 현대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럼 이제 일본 브랜드와 어깨를 이제 나란히 설 수 있다고 풀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산 브랜드보다는 일본차 브랜드가 조금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쟁 구도에 있는 일본산 브랜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차 브랜드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나 오히려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는 그 다양한 편의 장비와 첨단 시설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저희가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종합적인 미국의 자동차 그 판매 시장에서 보통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를 저희가 봤을 때 한 3위부터 8위 사이가 이제 한국차와 일본차들 양국의 그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제 한국 차들은 여기서 그 도요타나 혼다, 닛산 이런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차 중에 그 토요타 같은 브랜드는 렉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미 시장에서 많은 성장을 한 상태고요. 또 혼다의 경우 잘 판매가 되진 않더라도 뭐 S2000이나 이런 스포츠카들을 만들면서 맞습니다. 조금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브랜드다라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한국차 브랜드 같은 경우 약간 대중적인 이미지의 자동차들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력은 완벽하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이유라고 또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소 폐쇄적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것이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데요. 한국 자동차들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다소 폐쇄적이고 약간 좀 정형화된 그런 형태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차 브랜드는 현재 그 일본차 브랜드들의 과거의 그 행보를 답습하는 다소 안정적인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갖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현대차만의 디자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현대차만의 어떤 고효율의 고성능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대차는 앞으로 자기만의 컬러를 잘 지켜나가고 이렇게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차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현대는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산 브랜드도 최근에 제니시스와 같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판매율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의 그 상위 브랜드죠. 럭셔리 브랜드로 이제 독립이 됐는데 제네시스는 작년에 2612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진출한 2016년에 비해서는 사실 그 100%가 넘는 성장률을 이뤄낸 건데요. 높네요. 네, 근데 단일 브랜드로 판매한 것 치고는 굉장히 적은 대수입니다. 아직까지 브랜드 런칭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고 아직까지 많은 모델들이 출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니시스의 판매율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네, 그 지난 30여 년간 미국 시장에서 대중적인 차만 만들어왔던 그런 현대자동차 그룹이 갑자기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었다 하는 그렇죠. 느낌은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한테는 그렇게 좀 이상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토요타가 지난 1989년도에 렉서스라는 브랜드 그런 식으로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토요타는 당시에 어떻게 하면 미국 럭셔리층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 소비자들의 그 소비 패턴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마찬가지로 골프를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토요타도 렉서스란 브랜드를 일반 브랜드에서 그 고급 브랜드로 승화를 시켰던 만큼 현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자동차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닛산의 상위 브랜드인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고 또 혼다 에큐라라는 브랜드 자체도 렉서스만큼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미국 소비자들에게 완벽하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좀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제네시스는 그 미국에서 전체 소비자들한테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겁니다. 현재 그 럭셔리 브랜드들 중에서는 딜러십에 차량을 갖다 주면 거기서 뭐 렌트카를 빌려줘서 뭐 수리한 동안 좀 불편함이 없이 좀 다니다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공을 하는 게 있는데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소비자를 찾아간다 이런 컨셉으로 소비자 집 앞에 가서 수리가 필요한 차량 가지고 오고 또 새 차량을 주고 오는 그런 형태의 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브랜드 공략에 나가겠다, 좀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ives the customers the full Genesis experience, such as valet service, so we can take care of them and they can use their time as they see fit. It's all tying into our concept of respecting our customers and their time and their money. 제니시스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나요? 네, 제네시스는 현재 그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죠. G90라는 커다란 그런 차를 한 대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제일 대중적으로 저희가 많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GLE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또 GLE 중에 제일 안 보이는 모델인데 GLE 스포츠라고 해서 굉장히 운동성을 강조한 모델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딱 세 대밖에 없다. 굉장히 단조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비자가 갔을 때 뭘 사야 될지 고민할 게 없는 게 셋 중에 하나를 사면 되는 굉장히 상황. 심플하게 네, 굉장히 나왔습니다. 심플하게 되어 있는 네.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제네시스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인 렉서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고를 수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형 SUV도 있고 뭐 좀 소형 SUV도 있고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좀 모델 라인업이 좀 탄탄하지 못하다 이런 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부터는 이제 제네시스가 조금 더 젊은층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G70라고 해서 좀 동생격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요. 좀 스포티한가요? 굉장히 좀 스포티하면서 컴팩트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의 이 세그먼트가 바로 이런 소형 컴팩트 세단인데요. 지금 아우디 A4, 그다음에 벤츠의 C 클래스, BMW 3 시리즈랑 그리고 렉서스의 IS도 있죠. 네 가지의 주력 판매 모델도 어떻게 보면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C고 BMW도 뭐 남들 봤을 때 큰 걸 탈 것 같지만 결국에 3 시리즈가 BMW를 그렇죠.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중추적인 모델을 앞으로 이제 제네시스에서 미국 시장에 판매를 하겠다, 좀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 G70가 이제 이번에 뉴욕 모터쇼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미국 시장에서 공개됐을 때도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굉장히 극찬을 받았습니다. 가격 역시 뭐 한 32,000달러라는 그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3.3리터 엔진의 트윈 터보를 단 차량 같은 경우에 사륜 구동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 32,000에서 38,000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서 그 차를 대항할 수 있는 모델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뭐 마력 같은 게 365마력이라는 굉장한 힘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제로백이라고 해서 저희가 60마일까지 해서 4.6초 안에 주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젊은 층이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싶고 좀 그렇다고 나쁜 브랜드를 타고 싶지 않고 좀 럭셔리 브랜드 타고 싶다 그렇죠. 하는 소비자들이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꿰뚫고 있는 그런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이 앞으로 여름부터 판매된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Genesis G70 will be arriving in dealerships this summer, and exciting things coming in the future with some CUVs entering the Genesis lineup as well to go with the G80, G90, and G70 sedans. So really expanding the full lineup. 앞으로 이제 그 제네시스의 생각은 G70 같은 모델을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런 소비자들이 자랐을 때 G80나 G90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충성 고객층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도 저희 또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모델들도 다양해질 전망이군요. 그럼 G70 외에 또 다른 모델도 출시될 전망인가요? 제네시스의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좀 맞는 특화 모델을 서둘러서 발매를 해야 되는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지금 세단이 두 가지 모델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하나 스포츠 모델이죠. 그리고 앞으로 여름에 좀 컴팩트 스포츠 모델이 하나 나오긴 하지만 미국 시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SUV 모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개발 연구 단계에 있는 그 JX1이라고 하는 그 모델이 하나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 특화돼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막 혹한기 테스트 같은 걸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되게 신기한데요. 네, 이 이름은 나오지는 않고 이제 코드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사람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앞으로 오는 2020년에 미국 시장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SUV고요. 3.5리터 엔진을 장착을 해가지고 엄청난 힘이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대 독자 개발 엔진이죠. 람다 모델에다가 터보를 올려서 조금 더 많은 넉넉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체와 힘을 가졌다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JX1이 2020년 미국 시장에 데뷔할 경우에는 G70, 그러면 G80, G90와 동시에 또 하나의 커다란 SUV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제네시스는 조금 더 다양한 모델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미국 시장에서 럭셔리 브랜드로 올라가는 한 단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에 G80, G90 그리고 G80 스포츠까지 세 종류의 모델을 출시를 했고요. 이제 젊은층 럭셔리 고객까지 끌어들이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SUV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제네시스 브랜드도 2020년경에 럭셔리 SUV 모델을 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SUV가 나올 경우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겠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SUV 모델이 미국 시장에서는 더 인기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도
돌아다니면서 딜러십을 보는데 뭐 제네시스의 다른 독립적인 매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현대 딜러십 안에 제네시스 모델이 이렇게 나란히 뭐 전시되고 있는데 혹시 렉서스처럼 독립적으로 매장을 만들지는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매장을 꾸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 측의 입장인데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앞으로 올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 미국 시장에서 독립 딜러망을 조금씩 구축을 해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 딜러망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또 하나의 제네시스 딜러십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그냥 제네시스만 하겠다 해서 제네시스 딜러망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아직까지 판매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난해 판매율도 뭐 2만여 대밖에 안 됐을 정도로 그렇죠. 제네시스 브랜드 하나만을 보고서 딜러십을 차리는 그런 딜러십 오너들은 아직까지는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현대차 측의 지원이나 아니면 직영 매장 스타일로 해가지고 올 연말부터 좀 이제 진출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SUV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SUV가 모델의 라인업에 추가되고 G70 같은 대중적인 모델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딜러십 그리고 딜러망 쇼룸의 가치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으면서 모델 라인업에 추가가 되면 독립 딜러망이 생기고 소비자들과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는 것이 제네시스의 입장입니다. Officially, that we will be launching our fully independent dealer network, our distribution network. That's a very important step for us in building a foundation that allows us to give customers the experience that they really deserve and that they require. And so we'll start out this year with about 100 retailers in America, and we'll grow strategically as demand requires.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 시장 위축에 한국산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법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국 자동차들의 미국 시장의 공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그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각 브랜드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럭셔리함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현대는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다.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이미지라는 것을 오히려 단점이 아닌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미국의 중산층 소비자들을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소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유명한 햄스터 CF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기가 많았죠. 미국의 그 젊은 층부터 좀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화된 모습으로 계속 소비자한테 다가간다면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고 젊은 층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좀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한국산 브랜드들이 그 미국 시장에서 약간 취약한 이유는 SUV 라인업이 없는 것도 있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판매가 높은 픽업 트럭의 부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그 포드의 F-150 같은 그런 모델들을 당장 개발할 수는 없겠지만 이보다 조금 아래급의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기술력을 축적을 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쪽 소비자들을 공략을 해 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큰 소비자들이 많은 그런 시장인 미국에서 얼마든지 한국차 브랜드들의 승산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하이브리드나 수소차와 같은 그런 친환경 자동차들의 모델 그 개발도 좀 게을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그런 친환경 차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브랜드보다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성공이 한국차의 글로벌화의 지름길이 되겠네요. 이우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한인 소비자들 역시 한국차 구매에 소극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차가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한인뿐 아니라 타인종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완벽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차의 선전을 응원해 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 매체들이 하루에 쏟아내는 뉴스의 가짓수는 평균 1000여 개. 유튜브에서 1분마다 올라오는 동영상은 300시간에 이릅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정보화 시대. 중복된 뉴스보다는 좀 더 친절하고 세밀한 정보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존 뉴스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들. 미주 한인 시청자들만을 위한 찾아가는 뉴스 서비스. 뉴스 에이전트 출발합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북서쪽에 위치한 세계적인 휴양지 코나. 현대차는 자사가 개발한 첫 번째 소형 SUV의 이름을 커피와 해양 스포츠로 유명한 하와이 코나에서 따왔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개성적인 코나의 화려하고 탄탄한 이미지는 도심과 아웃도어 공간을 넘나드는 자유분방함을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뉴스 에이전트가 팜스프링에서 진행된 코나 시승의 현장을 찾아 미국 시장 판매에 돌입한 코나와 처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알로하 코나. 현대차가 야심차게 공개한 첫 번째 소형 SUV 코나. 활동적인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색상, 각종 첨단 장비로 무장한 현대 코나는 경쟁 차종이 넘볼 수 없는 독특한 스마트카입니다. Kona is heading into a segment that's very crowded and very competitive, right? So we know we had to include a lot of value, but also a lot of features for our consumers that were going to set us apart from our competitors. 산타페와 산타페 스포츠, 그리고 투싼의 개보를 이어 특정 지명을 사용한 코나는 현대차의 SUV 라인업을 완성시켰습니다. We've had Santa Fe, Santa Fe Sport, Tucson. Now we have Kona. So we've got 4 vehicles in the hot CUV segment. Now in particular, in the B segment where Kona will play, I think we're offering definitely the freshest and probably best looking vehicle in the class. 좌우로 강인하게 뻗은 LED 주행등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캐스케이딩 그릴로 전면을 장식한 코나는 얼반 스마트 하머라고 불리는 마감재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탄탄하고 야무진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코나는 대담한 그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그 대담한 디자인이 경쟁 모델들보다 굉장히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식 사륜구동과 1.6L 터보 엔진을 채택한 현대 코나는 도심과 아웃도어 어느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강력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전륜의 맥퍼슨 타입 사륜구동 모델 후륜에는 엘란트라 스포츠에 사용되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탑재해 경쾌한 코너링이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 코나는 사륜구동이 지원이 되면서 이런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굉장히 좋은 코너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차체에 비해 1.6L 터보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175마력이라는 굉장히 넉넉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동력 손실이 없습니다. 코나는 작은 체구에 비해 넓고 안락한 후방석을 보유하고 이에 더해 19.2 큐빅피트의 넉넉한 적재 공간도 제공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좁아 보였는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넓기도 하고요. 또 수납 공간이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가지가 기울어져 있어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를 달릴 때나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코나는 운전자에게 지친 일상에서 탈출하는 자유분방한 쾌감을 전달합니다. 소형 세그먼트에 걸맞지 않는 다양한 편의장치 역시 코나만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각종 주행 정보를 전달하는 팝업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8인치 터치 내비게이션,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등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다양한 전자장비도 코나만의 자랑입니다. 소형 SUV에 대한 좀 편견이 좀 없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운전도 편의성도 굉장히 좋고 후측방이라든지 차량발 방지 보조 기능이라든지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되어 있고 원터치 방식의 드라이빙 모드 역시 운전자에게 재미와 편리함을 줍니다. 일반 주행과 스포츠 모드를 버튼 하나로 전환하는 방식은 스포츠 특화 모델인 제네시스 G70, 기아 스팅어에 적용되는 다이얼 방식보다 편리합니다. 첨단 편의 장비로 무장한 현대 코나는 앞으로 미국 소형 SUV 시장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계획입니다. 미국 시장 판매에 돌입하자마자 2,559대를 판매한 컴팩트 스마트 SUV 코나. 앞으로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